여러분, 갭 분석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다시 시작할게요. 생태보건하는 기본 구상으로 대안을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대안 설정 방법에는 시나리오 분석이 있다. 시나리오 분석은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소극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 정도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발을 할 것인가, 개발 안 할 것인가 정하는 그런 시나리오 분석이 있고, 그 시나리오 분석이 끝나서 이제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적극적이든지 중간 개발이든지 소극적인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또 틈 분석을 해야 해요. 틈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요거 얘기했었죠. 생물종의 실제 분포와 보고되고 있는 상황과의 괴리를 도출하여 보호계획에 도입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보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 상황, 여기 저기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뭐 지정한다고 그랬죠? 보호 지역을 지정을 해요. 그 생물종이나 생태계나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 기능 구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보호 지역을 규정하도록 IUCN이라고 그런 기구가, 국제적인 기구가 있는데, UN의 그 산하 기구예요.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전 연맹 틀에 의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해요. 여기가 만약에 지리산이라고 쳐요. 네. 반달고스 가슴곰 얘기했었죠. 보호구역 이만큼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반달고스 가슴곰이 서식하는 서식지는 저렇게 돼요. 그런데 보호구역은 저렇게 했는데 실제는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무언가 문제가 있죠. 여기 보호되고 있는 상황과 괴리를 찾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호지역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서식하고 있는 저 지역도 우리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갭이 있는가, 어떤 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실제 상황과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그 보호지역을 확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보호지역의 괴리를 도출한다. GIS, 지리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활용하고요. 요즘은 엄청 또 환경이나 생태 분야에서도 이런 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드론이에요. 드론 활용해서 어떤 보호 지역 지정해 놓은 것, 그리고 실제 반달가슴곰 얘기했는데 존재하는 것, 그래서 틈 찾아내는 것, GIS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보호 지역 찾거나, 그리고 또 드론, 그리고 여기 환경뿐만 아니고 드론 요즘 엄청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보 조직에서도, 정부 기구에서도 다 드론해서 촬영해서 환경 훼손하고 있는 거 다 찾아내서 단속하고, 아무튼 정부나 기업이나 드론이 트렌드인데, 여러분 학생들도
드론에 대해서 꽤 관심 많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 지금 그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그 호기심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드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기본 구성에서 공간구획, 아까 그 시간적인 개념은 환경 포텐셜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간구획에서 유네스코 맵이라는 그러한 그 모델이 있어요. 유네스코 맵이라는 것은 유네스코 뭐죠? 이것도 그 유엔의 생물권 보전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구획인데 유네스코 맨 앤 바이오스피어 프로그램의 바이오스피어 모델로 얘기를 했는데 공간 구획을 그 유엔에서는 유네스코 맵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먼저 핵심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여기 핵심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완충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협력 전위 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협력 구역, 전위 구역이라고 트랜지션 에어리라고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협력 구역이라는 그런 말로 그 말을 바꾸었어요. 개정을 했어요. 그 유엔에서. 그래서 우리가 협력구역이라는 말도 과거에는 전위인데 지금은 전위구역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보전 등급에 따라 이용 형태에 따라서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위 협력 지역으로 구분을 한다. 라고 생태 네트워크의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핵심 지역, 코어 에어리어라고 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 최소한의 이용할 수 있는 엄격히 보호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완충 지역, 버퍼 에어리어. 완충 지역은 핵심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버퍼. 핵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해 있는 공간으로 건전한 생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 생태환경, 환경 연구 활동 등 제한적 동선을 도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 전위구역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1992년에 브라질의 그 리우데자네이로 그 리우 환경 협약이 그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개발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992년 브라질 리우 협약 그렇게만 얘기를 생각을 그런 것도 알아두고 거기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그 나왔다.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요 1992년 브라질 리우 협약에서 나온 그 이후로 그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2030년도까지 유엔에서 그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플랜이 다 짜여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유엔에서 뭐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고 거기서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 지역이 있고 핵심 지역 보호하는 완충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완충 지역 외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핵심 지역 엄격히 보호한다. 완충 지역 핵심 지역 보호한다. 협력 전위구역 지속 가능한 개발 이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이용 지역. 그래서 그 유네스코 맵의 공간 구획에 맞게 환경 그 계획도 다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한다. 목표정 선정은 또 생태계 강의 자료 군집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목표정이라는 것은 목표예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생태계를 복원한다 아니면 창출한다 이런 경우에 목표종 동물로 치자면은 그 울산 태화강의 각시붕어라는 그러한 종을 목표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생태계 형성했을 때 울산 태화강에서 그 각시붕어라는 그 종이 잘 살고 있으면 그 생태계는 성공하고 그리고 그 목표로 하는 종인데
또 생태보건에서 그 생태보건의 그 원칙의 목표종을 선정한다.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서식처 보건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식처의 개념은 생물이 개체나 개체군이 살고 있는 장소, 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먹이, 물이 들이는 땅, 생물이 성장, 번식할 때, 그리고 구성 요소,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공간, 커버, 먹이, 물, 그 스페이스, 커버, 푸드, 워터. 그런데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커버는 은신처라고도 얘기를 해요. 안식처, 그래갖고 피난처, 둥지, 잠자리, 놀기. 그래서 서식체 보건 개념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커버, 먹이, 물.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지만 또 막상 시험 볼 때 서식처 구성 요소 쓰시오. 그럼 뭐 하나씩 빠지고 그래요. 그럴 때 또 그냥 편안하게 외우는 방법, 공, 커, 멍, 물 그렇게 하나씩만 해두면 또 밑에 만약에 주관식으로 쓴다면 공간에 대한 얘기도, 공간은 행동권, 세력권, 행동권과 세력권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행동권, 세력권 그리고 생활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생활권, 우리 학교로 치자면 우리가 집에서 학교 가고 뭐 일상적으로 뭐 하는 그런 게 생활권. 그리고 뭐 행동권이라면은 일상생활과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권역이 되겠죠. 뭐 우리가 뭐 강남이나 신촌이나 뭐 다른 학교 아니면은 그 다른 장소에 특별히 가게 되는 경우, 그런 거 생각하면 생활권보다 더 반경이 큰 것이 행동권이다. 그리고 또 뭐 행동권, 먹이권 이런 거에서도 또 그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략하고 아무튼 공간, 그리고 커버라는 것은 기후, 기상,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고서 동물의 서식 활동에 보호를 해주는 안식처이다. 그리고 피난처, escaping, 둥지, nesting, 잠자리, roosting, 놀기, rotting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커버, 은신처라고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이, 모든 동물의 필수적인 서식지 구성 요소, 생존의 기본적인 해결, 에너지원, 신체 조직, 그리고 먹이의 양 변화에 따른 개체군의 밀도 변화, 도토리, 생산량, 다람쥐 밀도. 그리고 네 번째, 물, 생명활동 필수 요소, 신진대사, 기본 요소, 서식처로서의 역할. 그리고 서식지, 적을 피해볼 수 있는 은신처가 될 수도 있다. 물이.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면 뭐였다 그랬죠? 서식지 구성 요소, 공, 커, 먹, 물. 마지막으로 보건 계획의 목표. 이걸 스마트라고 했는데 앞에 자료에도 스마트가 나왔고 스마트가 뭔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건 목표 개념을 우리가 여기 스마트라는 약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엇인가? 생태보건에서 보건의 설정은 보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 목표는 시간에 근거를 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간에 근거를 한 경우도 있죠. 창조 생태계. 그리고 뭐 시간에 근거한 거, 환경 포텐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목표는 스마트,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achievable, 달성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reasonable,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t, time bound, 시간에 근거한다. 일단 영어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한글만 놔둔 거하고 또 영어만 놔둔 거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시간에 근거해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얘기를 했는지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스페시픽 구체적인 목표는 보건 후 성공과 실패의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족한 것, 실패 요인 파악한다. 목표정 설정 시 궤적인 종명 선택. 궤적이라는 건 아까 생태적 궤도라는 얘기 했었죠. 궤적, 그 생태계가 그 생활하고 다니는 그런 흔적, 틀 이런 것들을 궤적이나 궤도나 같은 개념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부족한 것, 실패 요인을 파악한다. 실패 요인을 파악한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생태보건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구체적인 보건 후 성공과 실패 판단 기능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모니터링이라는 그 관리를 해요. 모니터링, 생태계에서는 수능적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니터링과도 같은 개념으로 쓰면 돼요. 이제 생태보건에서는 그 구체적인 스페시픽 보건을 위해서는 성공, 실패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모니터링이라 하면은 반달가슴곰 얘기했죠. 처음에 우리가 거기 생태계에 정착시킬 때,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그 유지가 되고 있는지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유지 관리. 그런데 증식이 성공했는지, 증식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사례를 또 다시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실패했다면 실패했던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실패했던 그 사항들을 배제를 해야 될 것이고, 아무튼 끊임없는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유지 관리, 수능적 관리, 어답티브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수능적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 목표를 설정하는 생태보건의 목표이다. 여기에 스페시픽의 그 모니터링 내용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가해 봤어요. 그 다음에 메저러블, 목표의 정량화, 측정 가능한. 우리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도 정성 분석, 정량 분석, 그 성격적으로 어떠한지, 그 정량 분석, 양적으로 어떠한지, 뭐 퀄리티, 퀀터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정량화를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보건 성과에 대한 측정과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 수치를 측정하고 목표 개체수를 당연히 정량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한지. 그 다음에 상당히 이번에는 그 더 중요한 어처블, 달성 가능한가. 현재 상황과 이용 가능한 보건 기법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보건 접근의 잠재적인 한계점을 인정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 가능성. 그런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약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니터링 얘기했었는데, 달성 가능성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첫 번째 이 보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성공 실패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한계가 어디일까. 그 다음에 가능 목표를 확고히 한 그 액션 노 액션하고도 그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건이 생태 보건이 합리적인 것일까. 합리적인 것인 경우에는 주어진 제약 조건의 재원에 대한 고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고려가 필수이다. 여기서는 경제적인 그 개념이 많이 들어갔죠. 경제적인 개념, 당연히 경제적인 개념 있죠. 그래갖고 그 환경적으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이익과 손해 그 분석,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여행 가치 분석, 또 뭐 합리적인 조건부 선택 분석, 그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경제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경제적 편익 분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에 근거한다. 필요한 시간 결정 그리고 가정 보건 평가 등의 재검토시키기를 알려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계획의 목표 스마트는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sonable, Time-bound. 구체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간에 근거한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목표정 선정 시를 목표정을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업은 목표의 정량화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달성 가능한, 그리고 보건 기법을 효율성을 부려. 여기에 하나에다만 밑줄을 해놓으면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합리적인가,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첫 번째 목표정, 스페시픽 목표정, 비주얼업을 정량화, 어처블을 보건 기법. 그다음에 두 가지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할게요. 리즈너블과 타임. 리즈너블은 여기서는 재원, 비용, 경제적인 문제가 얘기를 들었다면은 이것은 타임, 시간을 결정한다. 그리고 설정된 가정 및 보건 평가 등의 재검토 시기를 알려둔 이런 것들 보건 목표의 5가지 스마트 목표로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업에는 생태계 서비스 평가,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 생태계 유해성 평가, 건강 유해성 평가, 건강 영양 평가, 생태 네트워크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얘기하다가 경제적인 비용 편익 분석,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 이런 대목에서 제시가 되겠죠. 참고로 다음 시간 수업할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에는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가 자연이 인간에게 우리한테 주는 혜택, 혜택을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주는 것인지, 우리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거 크게 나누었어요. 생태계 서비스 평가도 2000년도부터 유엔에서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 밀레니엄 플랜으로 제정을 했고 계속 평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생태계 가치, 생태계 자연이 우리에게 공급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공급, 뭘 공급해줘? 맑은 공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요. 생태계가 주는 자연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그런 거에 문화적인 가치, 문화적인 서비스, 그리고 또 조절을 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조절, regulating, 홍수 조절, 대기 오염 조절, 자연이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런 조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지원의 가치가 있어요. 지원이라면 서포트 해주는. 그러니까 서포트라는 것은 이 생태계 전체가 일단 토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우리가 조절의 가치라고. 그래서 다음 생태계 서비스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공급해준다. 공급, 그 다음에 또 자연에 대한 조절을 우리한테 혜택을 해준다. 조절. 그 다음에 문화적인 혜택이 있다. 그리고 모든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원의 그런 가치가 있다. 이것도 공급, 조절, 문화, 지원, 공조, 문지라고 그냥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고 우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5번째 있는 건강 영양 평가는 모든 법들이 자연환경 보전법이나 환경 영양 평가법 등 그런 거에 적용이 된다면, 건강 영양 평가 이 법은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건강 영양 평가에서는 우리가 생태계 유해성 평가, 건강 유해성 평가에 따르는 그러한 평가를 실제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회 그 취약계층, 민간계층의 그 환경에 악영향이 노출되는 경우에 정부 정책으로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 적용한 사례를 든 것이 건강영양평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요즘 적용하고 있는 건강영양평가에 주력을 할 것이며, 또 그 생태계 평가의 가장 큰 적용 틀이 될 수 있는 생태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